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전통 한지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계신가요? 먼저 이제 그 전통 한지 보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 한지 보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의 과학화와 개량화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료를 쓰는 것이 한지 제조에 적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한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그 원료들을 어떻게 가공 처리를 하고 종이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종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건조를 할 때에 철판에서 건조하느냐 아니면은 그 목판에서 건조하느냐, 그다음에 표백할 때는 천연 표백을 하느냐 화학약품 표백을 하느냐, 또 이런 것들을 갖다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뭔가 하면은 그 단절되었던 어떤 전통 한지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그것들 복원하고 재현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전통 장판지를 갖다 지금 복원하고 있고요. 이야기해서 한지 제조에 적합한 당나무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저희들 우량 어떤 그런 개체들을 선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27개의 개체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당나무들의 섬유장인과 그다음에 화학적인 조성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목적에 맞는 그런 당나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전수교육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8년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 이런 한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한지장 이수자를 갖다가 5명을 배출하고 현재는 이제 전수교육학교에 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통 한지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지장을 양성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고유의 어떤 그 한지 전통 한지 제조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소멸될 수 있는, 그래서 하면은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교육을 갖다가 양성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지장 배출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전수교육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뭔가면 국가유산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과 과정으로 편성된 이제 이런 과목들을 갖다가 강의하고 실습을 통해 가지고 3년 동안에 뭔가면은 이제 21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뭔가면은 전수교육학교의 그 강사로 초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경 전통한지의 김삼식 장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전수교육학교 강사로 초빙해서 거기에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들을 갖다가 1년 내에서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수교육학교 학생들이 그냥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수교육 학생들이 제조한 한지들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충북 산림문화축제라는 데서 그때 이제 한지 체험 코너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코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홍보도 하고 또 자기의 기량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체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체험을 함으로 해갖고 한지에 대한 그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다가培養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지 전통을 지키고 전승하는 데 있어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요즘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구 환경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다른 것들과는 달리 한지라는 것들은 그 만드는 모든 공정들이 뭔가면 자연적인 그런 생산물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환경 친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존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종이라는 것들이 어떤 뭐 불에 탄다든지 아니면은 그 분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산화탄소 자체를 갖다가 종이라는 그 매체로 가지고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나무 자체도 뭔가면은 매년 이제 어떤 맹아라는 그 새롭게 잘라고 나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솟아온 그 나는 그 줄기들을 갖다가 줄기의 섬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한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한지를 사용하는 이제 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는 이런 한지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뭔가면은 지금까지 어떤 도제식 그런 그 한지 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파이 이런 어떤 시장성을 갖다 키운다는 것들은 뭐냐면 한지로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들의 한지를 갖다가 제조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뭐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이제 지금 전수교육학에서 이런 그 전수교육 학생들을 갖다 모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어떤 그런 그 지속적으로 이런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수를 하고 나간 학생들이 이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약들이 굉장히 따른다는 것들. 왜냐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수를 하고 뭐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나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떤 이제 한지 공방을 갖다가 운영한다든지 한다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면은 또 지금까지 전통 한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공방들이라는 거는 어떤 가족 어떤 그런 이 중심이 된 공방들이기 때문에 금방 나가가지고 어떤 뭐 그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가유산청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 공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불안이라는 것들은 먼저 저희들이 이런 이제 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도제식 교육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들이라든지 교과 과정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식들뿐만 아니라 또 실습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함으로해서 이수자들을 배출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적이다. 그래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한지를 제조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개척한다 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서는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한지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옛날에 고정관념이 한지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창호지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나 서화나 뭐 이런 이제 공예나 뭐 이런 쪽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적인 특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자연 소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에서 AI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가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하면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다 하는 것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봤을 적에는 4차 산업 시대에서 뭔가 세계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뭔가 전통 한지가 아닐까. 다음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지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쨌든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서 어떤 그러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옛날 생각에서는 종이면 떠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4차 산업 시대에서 뭔가는 또 통용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는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이수자들이 그런 영역들을 개척한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들은 뭔가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서 뭐 중국의 종이라든지 천지라든지 일본의 화지라든지 우리 한지가 있지만 우리 한지 자체가 뭔가면은 어떤 굉장히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들의 영역이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지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다른 영역에 있어서 뭔가 하면 우리의 고유의 어떤 그런 그 영역들, 문화유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뭔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면은 한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아까 이런 소재 산업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문화유산의 어떤 그런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갖다 갖추기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있다든지 한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개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지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한지 자체를 갖다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양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종이나 일본 종이나 우리 종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제화라 세계화적으로 갖다가 눈을 돌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한지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우리 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거의 뭔가면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지라든지 아니면 일본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인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세계적으로 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수교육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의 K컬처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인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지만 한지도 뭔가 충분히 뭔가 그런 영역들을 개척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다른 종이, 중국 종이라든지 일본 종이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육생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이 좀 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화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한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